자, 뉴스 공장만의 시간입니다. 빅이 토론. 토론회가 있으면 바로 오자 토론을 저희가 담당합니다. 오늘은 선수 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중앙선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인천선대위원장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중앙선대 미디어 유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병호입니다. 어제 이어서 그제입니까? 네, 그제 이어서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그제 이어서 정의당의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불리 이정미입니다. 네, 이미 정하셨군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자, 오늘도 역시 빅이 토론이고 예를 들어서 중앙선대 미디어 유세본부장 문병호 의원입니다. 너무 길어서 저희가 찰스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찰스는 이용주 의원이 여기서 첫 빙의 토론 때 빵 터뜨려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찰스라고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철수입니다. 근데 철수하면 이게 철수한다는 뉘앙스 네, 느낌이 있어서 아마 찰수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당의 후보를 예명이나 별명이나 혹은 이름 두자로 이렇게 짧게 그리고 상대방을 지목할 때도 역시 찰스가 제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지목해서 해 주셔야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갑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 자신의 후보가 TV 토론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상대 후보들의 TV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총평하고 그중에 한 후보를 지목해서 공격을 하던 혹은 뭐 위로를 하던 혹은 어제 TV 토론을 봐서는 앞으로 판세는 전혀 못 바꿀 것 같은데 라고 공격을 하던 그건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후보부터 제 본인 소개와 함께 이제. 네, 제인입니다. 뭐 이제 한 번만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고요. 충남 아산 출신입니다. 자, 앞으로 제인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는 어쨌든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 속에서 일단 1강 체제를 실감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 준비가 확실히 좀 돼 있는 후보임을 보여줬다. 그래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국정 철학과 통합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뭐 다른 후보 평가 좀 냉정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고 잔인하게 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잔인하고. 네. 저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 따를 때보다는 토론은 좋았으나 준비 부족은 여전했다 이런 준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디 마음이 제일 짠했던 건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이게 세력 부족에 대한 짠함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송구스러운데 참 자격 부족이다 이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8대 대선을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가 50%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16대 36% 뭐 40% 뭐 4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이게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후보를 지목해서 예. 저는 뭐 오늘 사실 첫 토론에는 우리 어제 마음을 짠하게 했던 유승민 후보 예, 그 실제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로 보면 뭐 본인의 토론 능력이라든지 뭐 수권 능력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제가 볼 땐 거의 인신공격인데 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후보의 지금 마음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 유승민 후보 마음은 어제 마무리 승민입니다. 예, 승민입니다. 네. 어제 마무리 발언과 시간을 좀 아껴 썼다가 좀 작심하고 한 그 발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어제 토론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 6차례 토론에서 줄곧 그 유승민 후보가 아주 탁월한 정책 능력 그다음에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성 이런 게 국민들께 전달이 되면서 하여튼 뭐 객관적인 평가도 유승민 후보가 6차례 다 올 A 받을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만 잘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해법을 오래 고민하면서 준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마침 어제 그 토론이 있는 날 아침에 좀 안타깝게도 바른정당 내부에서 10여 명 넘는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 늦게 조인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면서 바른정당이 창당되는 그 과정에는 제가 참여할 수 없어서 뭐가 어떤 말들이 오갔고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상황은 창당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잉태가 된 거구나 하는 걸 느낀 게요. 애초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정권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 내지는 반기문 총장이 오시면 그분 중심으로 뭘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두 그룹이 그냥 이렇게 같이 정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로 기결이 됐다.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네요. 다른 기술인가요? 예. 다른 그러니까 분들, 어쨌든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예. 전에 이순신 장군은 12척 남겨진 배로도 그 조선을 구했는데 저희들은 그 12척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시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좀 이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불리입니다. 신불리 발언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예. 네. 일단은 한 후보만 왜냐하면 시간이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바로 물어보면 되죠. 네. 제인입니다. 네. 제인. 제가 질문했던 건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거의 예, 인신공격성 공격을 했는데 이거에 대신 대한 공격해 달라는 생각이 거죠 지금. 예, 뭐 그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인신공격성 발언은 홍 후보 아주 일관되게 해오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린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 특별히 더 기분 나쁠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질 문제. 그러니까 능력이 앞서서 능력보다 먼저 자질의 문제, 자격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내보였다. 어제도 예외 없이. 자 저는 바로 그렇게 2번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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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반장입니다. 저희 어제 그 지지자들한테 10분 만에 이렇게 토론하면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압이 안 돼서 좀 안타깝고 정치 평론가들이나 언론 평가에서 홍반장이 굉장히 토론을 잘하는데 평가가 너무 약해요. 맨날 B만 씌더라고요. 어제 하신 분 중에서 유승민 그 후보에 대해서 뭐 명쾌한 논리 또 컨텐츠 뭐 이런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덕이 없다 그게 뭐 인신공격한 게 아니고요. 홍 반장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한테 들은 얘기를 뭐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안타까운 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질문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뭐 애매하게 돼버리고 이게 무슨 부자 몸조심 하는 건지 뭐 대강 이거 뭐 1등하고 하는데 대강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 정권을 대권을 잡겠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해야죠. 그냥 두리뭉실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재인 후보한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셔야 그러면 질문을 하신 겁니까 지금? 질문요. 네. 질문은 이게 이제 그 말끝마다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못했다 하면서 뭐 다시 무슨 들춰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미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데 계속 못했다는 얘기, 과거 얘기만 한단 말이죠. 네. 그거 퇴행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제가 답변해드리면 되죠. 네. 일단 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인입니다. 예, 제인입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얼버무린다 부자 몸조심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부자죠. 저희가 몸조심 해야죠. 사실 지금 더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 저희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적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스스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문제적인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6개월 동안 1,600만 명이 길거리에 나가고 이랬던 것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수권 정당으로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좀 지고 우리 이런 거 사과하고 이런 거 잘못했고 그리고 우린 정말 너무 미안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스스로로서 좀 부끄럽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문제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청산이 되면 미래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무런 국민들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하고 최순실 김기춘 이렇게 몇 분 감옥 간 이후에 아무런 지난 9년 동안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물론 바른정당은 이건 좀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 할 만한 저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폐청산은요.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정농단에 관여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가지로 몰아서 무슨 경남도지사가 무슨 먼저 적폐청산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청와대에서 뭘 했습니까?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은 홍 반장이 경남도지사에서 홍 반장이 무슨 저 친박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저기 홍 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홍 반장도 여기 저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겠다고. 홍 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개혁하겠다고. 그럼 개혁이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지금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무 개혁을 안 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잠시만요. 자유한국당 소속의 당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잠깐만요. 때는. 두 분은 빙의 토론에 아주 컨셉에 맞게끔 잘 싸워주셨고요. 앞으로 3부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 상대방만 지정해서 하는 시간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유 토론을 하는데 충분히 원하는 바를 전달을 못 해가지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자유 토론을 했더니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룰을 정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이제 3번 찬스가 왔습니다. 예. 가장 잘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찰수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용어를. 철수로 하겠습니다. 네. 가장 잘하는 후보는 역시 안철수 후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싸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 토론의 초반에 싸움식의 토론이 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하지를 못하셨는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좀 토론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토론은 상당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전문성이 돋보였고요. 역시 이제 그동안에 조금 불안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당당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못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좀 답답한 게요.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이제 1년 안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5년 전에도 대통령 후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의 대주주로서 지난 5년 동안 국정 경험을 하셨는데 전 답답한 게 무슨 의지를 주도한 게 없어요. 늘 그냥 수세적이고 적당히 어물적 변명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가. 이미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문재인 후보다. 그것이 어제 토론에서 나타났다. 그동안의 토론에서도 드러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후보들 안 하셔도 다 되고. 잘하셨습니다. 확실하다. 너무 야박하신데. 자, 그러면 포인트 확실해. 공격이 들어간 겁니까?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가 자격이 가져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제인입니다. 제인입니다. 제가 굳이 답변 안 드려도 국민들이 이미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있고 자격되는 후보가 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선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국민의 평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걸 오히려 우리 철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좀 합리적인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민입니다. 네. 잠깐만요. 물론 끝나신 거예요? 이제 공방이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싱겁게? 예. 제가 아까 이제 룰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이기 때문에. 승민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제일 앞서가는 거는 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계속 토론을 여러 차례 보면서 아 제2의 박근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만 봐도 아마 유승민 후보가 그거 물었을 거예요. 교육 관련 토론에서 수시 모집이 줄어들면 정시가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물론 이런 지적이 뭐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경제 토론에서도 약간 구체적인 거 나오니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또 다른 무능한 대통령을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무능한 거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제 토론을 보면서 걱정이 됐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는 아까 준비가 덜 됐다 그랬는데 저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잘 전달을 하는데 좀 문제가 고맙습니다. 있지 예. 정확히 보시네요. 않았나 싶고요. 뭐 그 우리 심상정 후보는 여전히 토론에서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질문은 저기 제인입니다. 네, 저희한테 걱정된다는 질문하신 거예요. 거예요. 네, 뭐 걱정 제인입니다. 네, 제인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TV 토론에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답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인들 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떠한 뭐 교육 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디테일을 갖고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제 그 말씀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수시가 늘어나면 정시가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나면 수시가 줄어들고 이게 아주 당연한 논리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저희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좀 보시면 교육 관련된 정책을 좀 보시면 아마 우리 승민 씨께서 더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좀 보고요. 승민 씨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승민 후보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건 뭐냐면 아니, 여기서는 승민이 좋습니다. 승민이께서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수시가 아닌 전형에서 방법을 좀 더 넓혀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당연하게 수시와 정시밖에 없는데 이거 늘면 이거 주는 이걸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자 토론이라는 자체가 좀 이게 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그런 면도 있죠.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잠시만요. 5번 기회가 있고 자 자유발언은 3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5번. 네, 신불리입니다. 그 어제 토론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자평하기에 결국 또 신불리의 압도적인 승리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신불리 토론의 특징은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는 그 다른 후보들이 거론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두에서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싸우고 있는 성주 소송리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치 바깥에 소외돼 있던 분들이 자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댄데미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 반장이 덕이 없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은 그렇게 막대먹은 발언하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자충수를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트윗 검색을 쭉 해봤더니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고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응원 댓글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쟁은 페어플레이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티플레이 하면서 사람 내 그 상처를 헤집고 이러는 거 별로 좋지 않고 자동차 레이스 달리는데 옆에 막 바퀴 떼어가고 핸들 떼어가고 이러면서 옆에 밀치고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은 제가 우리 제인한테 하나. 한 분도 안 빼고 다 제인한테 하시면 아니 간단하게 저는 별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1라운드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네. 그 답변은 3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2등하고 그 제인하고 지금 지지율 격차 한 20% 정도 나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죠. 승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십니까? 승리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확신 있죠. 네. 2위 후보와 3위 후보 그 홍 반장하고 찰스하고 단일화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단일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네. 예. 그런데 네. 그렇게 안정적인 1위를 달리면서 2등하고 20%나 격차가 나 있는데 왜 이렇게 정의당을 못 살게 구시고 누가 그러세요? 못 살게 굴었습니까? 숟가락 후보니 어저께는 우상호 선대위원장이 그 정의당 신불리는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하시고 네. 이게 적절한 말씀이십니까?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전체의 뜻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이나 또 어떤 분들은 그 심 후보한테 가는 표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로 답변 드릴게요. 한 가지는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소위 진보개혁 진영이 같이 파이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에 5월 9일 날 뽑히고 나면 10일부터 바로 인수위 없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 없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드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만 유의미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좀 조급해서 그런 것도 있다. 아니 저는 조급하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뭐 자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전략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은 매번 선거 때마다 아주 고질적으로 나오는 사표 심리. 그러니까 강세인 선거 후보들을 빼고 약자들은 다 그냥 이 민주주의 경쟁의 장에서 배제시킬 잠시 후에 수 돌아옵니다. 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들이 너무 고질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끝났어요? 예. 네. 예,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오자빙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식 중앙선대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인천선대위원장, 국민의당 문병호 중앙선대의 미디어 유세본부장,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나오셨고요. 3부에서는 2부에서는 다르게 1회로 상대를 지목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대가 발언할 때 다른 당에서도 얼마든지 다만 손을 들고 하다 보면 손 안 들고 막 하시게 되는데 자 손 들다 삿대질이 먼저 나가 하다 보면 삿대질도 오고 하고 삿대질이 저희가 원하는 컨셉입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분이 홍 반장. 홍 반장입니다. 이거 제가 김어준 누수공장 처음 왔는데요. 저 대선 TV 토론처럼 후보당 10분씩 주든지 해야지 시간 제한을 해야지 어떤 후보 막 하고 그러면 다른 후보는 아까 내가 일부에서 이거 나는 시간이 없나 해서 그거 한번 좀 다음부터 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개선을 못 하겠고 저희가 항상 이래왔습니다. 아니 그건 공평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신불리가 아까 뭐 비난은 홍 반장한테 다 해놓고 질문은 그 재인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홍 반장이 그 성격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배심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얘기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는데 자기 들은 얘기 솔직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략이 한 놈만 팬답니다. 우리는 제인만 팹니다. 전략이 다 제인만 팬다서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홍 반장은 원래 한 놈만 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인만 패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신불리는 홍 반장 패는 게 또.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우리 홍 반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보수를 불태워버린다. 또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무슨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은 한국판 이거 킬링필드냐 그럼 나중에 사정기관 권력기관 동원해갖고 사정정국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도 없냐. 그러면 4대 강이니 무슨 자원비리니 세월호니 다 다시 조사하겠다면 바다 이야기도 다시 하고 노무현 640만 분도 다시 조사하라 이거예요. 무슨 자기네 거는 조사 안 하고 과거로 들어갈 거예요. 맨날 그런 그 과거사 뒤지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가 좌가 있고 우고 좌우 균형이 가야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러면 진보 독재로 가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제인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요. 제 질문 먼저 네, 답을 네, 하셨기 네, 때문에 그러시죠. 그 두 번째 말씀에 신불립니다. 대해서 신불립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 반장님께서는 정말 입만 열면 사람들을 응징을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치 세력 간의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홍 반장께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응징한다는 거예요. 노조하는 사람 응징한다 그러고 자기 반대한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을 도둑놈이 XX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여론조사 나오면 거기 나중에 자기 대통령 되면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방송국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전부 응징 국민들이 불안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그 독한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고초를 겪었으면 됐지 그렇게 응징하겠다는 대통령을 어떤 국민이 또 아니 뽑고 싶겠어요. 홍 반장은요. 응징이 아니라 고치겠다는 거고 그리고 실적으로 응징이라는 표현을 수시 때때로 쓰십니다. 실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누가 고친다 그랬어요? 응징하신다 그랬지. 검사할 때도 그러고. 경남도지사 할 때도 그분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당대표 할 때도. 실적 무슨 실적으로 보여줬어요? 맨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셨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수민인데요. 스트롱맨의 컨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 영어식 스트롱맨 독재자. 의미 뭔지 아시죠? 네, 독재자죠. 네. 그 컨셉에 아주 맞는 걸 하시겠다는데 뭐 말리지 말아야지. 제가 우리 실수입니다. 예. 제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제 적폐청산 말씀하시는데 적폐가 뭡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적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철수님이 모르시고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적으로 만드는 적이 아니라 쌓을 적에다가 폐단이잖아요. 쌓인 폐단을 좀 없애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폐청산에 대해서 사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게 우리 홍 반장님도 아셔야겠습니다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써서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적폐로 처리해야 되는 분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게 이후에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 굉장히 명쾌합니다. 지난 부패 기득권의 나라로 또 이제 정권 연장을 꿈꾸는 분들에게 사실상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계획들 하고 또 과거에 쌓여 있었던 폐단에 대해서는 다 없애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폐 청산하면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적폐다 이런 관점으로 봐요. 보수는 적폐고. 폐단이라니까 이게 그걸 적으로 자꾸만 에너미로 보셔서 예를 그래요. 들어서 그러면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지금 비정규직 양산된 것도요. 철수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 그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다음에 양극화 뭐 입만 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뭐 양극화 해소한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정권이 참여정부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반성 안 합니까? 좀 검토해가지고. 제가 이런 먼저 자기 고백하고 반성을 하고 내가 저지른 적폐도 먼저 시정을 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선언하고 상대방 적폐도 얘기를 해야지 내 것은 얘기 않고 상대방 것만 적폐라고 주장하시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요.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좀 독선이다. 드려도 되나요? 예. 네. 그 사실은 이제 제인입니다. 네, 제인입니다. 철수가 이야기하는 저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아마 우리 철수로 나오시는 분은 그때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 예. 보다 더 반성에 대한 반성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반성했습니다. 하셔야 될 예, 거라고 하고 보고요. 있습니다. 예. 지금 시기의 대통령 선거의 의미. 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적폐라는 것들은 어떤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해방 이후에 50년사 다 적폐가 있죠. 물론 다 해결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반성해야 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렇게 기득권과 특권과 부패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다는 1차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2차적인 3차적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3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를 가리고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한 게요. 우리 철수입니다. 네. 철수입니다. 문재인 후보 답답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 유력 후보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고 봐요. 무슨 의제 하나 설정한 게 없고 말이죠. 과거 적폐 얘기하면서 과거에 적폐가 많았으면 사실은 본인도 기득권의 중심이 있었잖아요. 적폐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점이 한국 정치 문제였다. 먼저 고백하고 그걸 먼저 시정한 다음에 또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같은 이야기라서 하고 그냥 내가 대통령 잘하겠다. 뭘 잘해요, 잘하기는. 네. 그 적폐에 관련해 가지고 신불립니다. 예, 신불립니다. 여기 계신 5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런 정도 합의를 하면은 일단 적폐 청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면은 절대 없다.
적어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은 재벌 기득권도 법을 어겼을 때는 철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둬야 적폐청산의 기준선, 출발선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얘기 우리가 많이 이후에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부터 하시면서 저는 그 적폐 문제에 대한 네, 승리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저는 적폐라고 그러면요. 저는 기득권이라고 보는데 그 기득권의 핵심은 사족과 벌족입니다. 공무원 사자고요. 재벌 벌자인데 그 재벌과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무슨 고위 관료 재벌 출신 그런 사람들만 둘러싸여 가지고 과연 무슨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 제인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또 이게 이런 건데 캠프에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고 또 그런 말씀 지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또 만약에 오는 분들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또 다들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사람 가려봤냐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캠프 기간에서 오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할 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가렸을 사람들을 가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캠프에 오는 사람도 가려봤냐라고 주장하시지 않겠어요? 가려받아야죠. 예, 어떻게 그걸 가려봤습니까? 그런 정도 배짱이나 어떤 컨셉이 없으면은 대통령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승민입니다. 철수가 죄송합니다. 철수가 아니 다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긴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왜 저가 대답하라는 걸 못하게 물어본 게 하세요? 아니고 지적한 거니까요. 네, 승민입니다. 굳이 답변. 예, 승민입니다. 적폐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하고요.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 정부에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적폐 청산의 이 당위성과 명분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려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지난 두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듣기에 설득력이 있을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 적폐는 청산돼야 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적폐 청산을 빙자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이해찬 의원이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은 정말 제가 그 말씀 듣고 좀 섬뜩했어요. 보수 괴멸에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장기 집권을 아무리 그게 유세 현장에 당원들 분위기 띄우느라고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보수 괴멸의 장기 집권 이거는 좀 되게 반민주적인 그런 발상 아닌가 싶어서 특히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시면 이거는 정말 곤란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국민 편가르기 갈라치기 이게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문재인 후보 안 그래도 문재인 후보 여러 가지 뭐 안보관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저는 정치를 뭐 한도에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떤 그 역풍이 불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되게 의아한 거예요. 승민님에게 승민님이 차분하게 질문하시니까 저도 차분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제인입니다. 제가 그날 그 장소의 사회를 제가 봤어요. 그 유세 현장에.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을 다 보시면 오해는 좀 풀리실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워딩 자체만 잘라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청취자분들도. 아니요. 근데요. 승민인데요. 그분이 과거에 한나라당인 시절에도 국회 총리 하시면서 국회 답변에서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 나아가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당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지금 이제 한 15년 전 뭐 그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 그날 말씀하셨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여기 유일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국가보안법으로 한 번 위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로 갔다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색깔론이며 좌빨이다 뭐 좌파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의 가짜 보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진짜 보수, 가짜 보수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가짜 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괴멸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워딩 전체 맥락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듣는 분들이 아무도 예를 들면 지지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몇몇 그 말 앞에 그 단어만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보수 전체를 괴멸시키겠다 또는 굉장히 뭐 폭력적으로 그런 느낌을 들어서 아마 좀 불편하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맥락에서는 지금 너무 필요 이상의 색깔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그 홍 반장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뭐 아까 우리 저기 철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아젠다 세팅에 대해서 홍 반장이 하시고 있는 거는 색깔론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선거 내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가보안법도 한번 위반하지 않는데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하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 나왔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듣는 분들이 막 뭐 되게 뭐 예를 들면 정말 보수를 꿰매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짜 보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표현을 제가 옮겨드리는 걸로. 장기 집권에 대해서. 장기 집권은 정당이 갖고 있는 목표죠. 집권하려고 해야죠. 강의원님 이해찬 위원장께서 홍 반장 도와주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보수표 결집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한 뭘 전략가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개념으로 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여기 유일하게 제가 다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맨 마지막 그 연설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후보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연설 과정은 그랬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대처하겠습니다. 홍 관장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홍 관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수 결집 그게 이제 목표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 승민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보수 결집이 목표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목표예요. 15% 그러니까 보수 그게 목표인 거죠. 대선에서. 속내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승민한테 묻고 있어요. 아니 편하게 말하는 자리 아닌가요 이제는? 아니 손 들어주셔야 되겠네. 내 승민한테 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는데 보수 우파가 승민이 좀 희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승민은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승민은 이게 그냥 가면 자기는 계속 개혁 보수의 상징으로서 주목을 받겠죠. 그러나 그 밑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내죠. 그리고 개혁을 하려면 같이 합시다. 우리 당 안에 들어와서 같이 개혁하고 같이 세를 형성해서 정치는 세력인데 뭐 잘못된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개혁을 하고 바꾸면 되지. 이번 기회에 뭐 열몇 명 다시 합류하는 기회에 저는 나머지 분들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세를 좀 크게 보고 좀 같이 합류하셔서 안에서 같이 개혁합시다. 보수 뭐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따뜻한 보수, 건전한 보수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같이 해봅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민입니다. 유승민 후보 작년 겨울에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개혁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꾸 개혁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은 개혁 기피당 아닙니까? 개혁에 대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당에서 같이 들어와서 개혁하자. 저는 모르겠어요. 좀 가증스러운 이야기 같아서. 아니에요. 저한테 저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자꾸 보수 결집 그러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후보가 하려고 하는 보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또 우리 홍준표 후보 뭐 우파 가치 얘기하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우파 가치라는 게 뭐 여성은 설거지 하면 되고 또 무슨 여자는 흥분제 먹여서 그냥 강간해도 되는 대상쯤으로 여기는 이런 게 과연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우파 가치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자꾸 보수 결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 후보 보러 희생하라고 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따뜻한 보수로 개혁하려면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죠. 승민한테 말씀드리는 게 작년 12월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무슨 나가서 개혁을 하면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개혁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홍 반장을 공격을 하셨는데 아니 대중분자는 자기가 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반성한 거예요. 내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 가늠한 여자한테 죄 없는 자 돌 던지니까 하나도 못 줘. 스스로 반성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대지발전제 2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반성한 사람을 공격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러니까
안 돼. 아니 예수님 어떻게 생각이 강간 모임 나더라니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신불린데요. 아니, 이거는요, 얘기하시면 안 기독교. 돼요. 사람을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내내 하잖아요. 아니 한 달 내내가 한번 되는 거예요. 아니라 한 번 하면 되는 국회의원 거지. 당시에 자서전을 신불립니다. 쓰면서 그러니까 신불립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스스로 쓴 당시에 거잖아요. 자서전을 쓰면서 그 얘기를 다시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젊은 청년 시절에 이런 아니, 일도 그것도 있었다니까 이러면서 무용담을 쓴 거예요. 자기가 진솔하게 TV 토론에서 그리고 반성까지 했어요. 사과까지 했어요. 그걸 또 묻고 또 아니 묻고 또 그런 묻고. 강간 그렇게 할 얘기가 모의 없습니까? 과정은요 몇 마디 반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니, 후보로 제가- 자격이 없어요. 예, 예. 그거는. 제인입니다. 아니, 저는 제인입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네. 정말 분개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 문제도 그렇고요. 그 돼지 흥분제 그 건을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청년들이요 나를 멘토로 삼으라. 와, 롤모델.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롤모델로 막히게 삼으라. 노릇이죠. 그다음에 정민의 대변자. 예수 이야기 하셨는데요. 정말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온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거는 들고 일어서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예수를 비유한 거는 예수님 비유한 네이버 거는 검색 1위 취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 죄 없는 자 돌던 자를 하셨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간 모의범이었다라는 아니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반성한 사람한테 그리고 스스로 사죄한 사람한테 한 번 했으면 될 거를 토론 때마다 하는 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제인입니다. 후보 사퇴 안 하고 계속 지금 맞아요. 대선 레이스를 저도 뛰고 이게 있기 되게 때문에 중요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제인입니다.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저는 그 인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아야 될 분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 아니, 사과했잖아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잠깐만요. 아니, 제가 마저 그분이-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마저 말씀드릴게요. 저 마저 말씀드릴게요. 홍반장이- 저 여기다가 더 생각해 보면 홍반장이 본인이 17대 때 쓴 피서본 것도 없습니까? 적절하지 피서본 않다고 없습니까?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거를 자기 고백적으로 쓴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반성하고 사죄한 거 가지고 메인 아이템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토론회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메인 아이템이에요. 자질의 대한민국 문제는. 50% 여성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저런 분이 뻐젓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말 나쁘끄럽지도 않나? 본인이 45년 전에 신불렸습니다. 일 가지고 고백을 했고 홍 반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 반장입니다. 고백을 했고 고해성사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 그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자서전을 쓸 때는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무용담을 쓴 무용담.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대선에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과하신 거죠. 맞죠. 그리고 자서전에서도 무용담 플러스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국회의원 시절에 쓴 거면 본인이 이걸 통해 갖고 다른 분들한테 제인입니다.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다른 분의 입막음 정도였지 그게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홍 반장입니다. 얘기하면 홍 반장입니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가 불리해요. 아니 아까 신불립니다. 우리 아까 유승민 후보한테 들어와서 따뜻한 보수 개혁 같이 하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홍준표 후보님은 구제불능이세요. 제가 볼 땐 계속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도 따뜻하기는커녕 국민들 간담 서늘하게 하시는 그런 발언들 그거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보수가 너무나 모나고 국민들 괴롭혀왔고 지난 4년 동안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이번에 내가 물러나고 따뜻한 보수 하려고 하는 유승민 후보가 한번 뛰어봐. 이 정도는 돼야지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유승민 후보는 사퇴하고 양보해라 이러면서 들어와서 개혁하라. 어떤 후보가 거기 가서 그 양보하고 따뜻한 보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 홍 반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가 아닌 진보 쪽에서 비난하는 논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보수 결집의 의미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저희는 아까 판세분석 얘기도 했습니다만 1대3이라고 보는 거예요. 1대3이고 좌파 셋에 우파 하나. 그러니까 우파가 결집하자. 그런 논리를 하는 것이지. 아니 제가 요거 한마디만 셋에 드릴게요. 우파 하나면 여기 총 5분이 계신데 4분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우리 이렇게 홍 생각해요. 반장은 잠깐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1대3의 구도에서 과반을 얻어서 집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가 직결해서 1대3 구도에서는 구도상으로 우리가 잠깐요.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겁니다. 국민들이 4년 동안 신불립니다. 신불립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분들의 뜻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계속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냐. 잘못한 정치 세력이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 잘났다. 그래서 다 또 남 탓이다. 뭐 4년 동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들이 마치 나라 어려운 게 기족 강성노조 때문이다. 진주의련이요 1999년 딱 한 번 파업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저께도 또다시 기족 강성노조 일환해가지고 폐업시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처를 주고 호도하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 통합을 시키려면 잘못한 정치 세력들은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으셔야 됩니다. 철수 너무 조용하신데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저는 별로 뭐 하고 싶은 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그래도 남았습니다. 우리 홍 반장님은 저 아까 개혁 얘기하셨는데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진박에 대해서 출당시키거나 강력한 제재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야 일단 국민들이 좀 진정성을 믿을 거 홍반장입니다. 아닙니까? 저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보수가 부끄럽게 됐다는 것은 저희 홍반장도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말만 그 하지 말씀은 하나도 분명히 행동으로 안 홍반장도 옮기고 계세요. 얘기를 했고 그거를 내가 아까 우리 그 승민한테 얘기한 거는 그렇게 주장했던 세력이 같이 들어와서 좀 고칠 것은 같이 고치고 뭐 따뜻한 모습 건전한 모습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 지금 1대3의 구도를 뭐 5이라고 그랬으니까. 2대3. 그러니까 1대3의 구도를 만들기 저는 위해서 여기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1대3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승민이 좀 이번 기회에 큰 판세를 크게 보시고 큰 마음가짐으로 근데 자기 먼저 자기 그렇습니다. 고름을 빼내야 또 뭔가 새로운 살이 돋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름 빼지도 않으면서. 승민인데요. 저가 또 어제 격분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홍 반장 입에서 용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 탄핵 찬성하고 나갔던 이분들에 대해서 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와 진짜 그거야말로 가소롭고 가증스러웠던 얘기예요. 홍 반장입니다. 이건 잘못한 거고요. 어떤 개인 몇몇이 누군 되고 누구 안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홍 반장은 절대 그런 얘기 없고요. 언제든지 문호는 열려 있고 같이 하자. 그게 홍 반장의 생각이지. 홍 반장이 선별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바른정당에서 근로 가신 13분. 신불립니다. 예. 12분이더라고요. 12분. 홍준표 후보 도로 간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살자고 자기 지역구 챙기러 간 거지. 무슨 보수 결집을 하러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홍 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그게 보수의 민낯입니다.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승민은 보수 건조한 보수 해가지고 뭐 그런 상징이나 아이콘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같이 자기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승민이 보수 결집에 그냥 미랄이 될 수 있다. 좀 그 말씀을 드리는 승민입니다. 거예요.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해야지 그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 계산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그 대의 명분 없는 정치라고 보고요. 개혁 얘기하시는데 홍 후보, 홍 반장은 개혁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 그 출마 선언할 무렵에는 양아치 친박이라면서 양박이라 그러면서 비난하고 당장 들어오자마자 다 청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후보되고 나서는 말이 180도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개혁을 한다? 아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철수 너무 조용하세요. 아니 대신에 잘해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우리 재현님이 많이 해주시니까. 제인이 그러면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저는 뭐 홍 반장님이 뜨긴 뜨셨나 봐요. 제가 볼 때 확실히 뜨긴 뜬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이 많은 거 보면 그렇죠? 이게 상승곡선을 네, 뜨긴 뜬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했던 아까 이제 우리 홍 반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보수의 결집을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게 민낯이다. 보수 결집을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승민한테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자기 지지자들한테 딱 그 이상의 이야기도 못하는 이 방식으로 계속 해서라도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신불립니다. 4차 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내 타자기 두둥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론 얘기하면서 자기 지지층 한 15%
저 뭐 상승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승하다가 딱 어떤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승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전체 지금 개혁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정치 또 한 번 또 망쳐먹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걸 용인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 대선이 좋습니다. 좀 원래는 이제 이 촛불 국민혁명에 따라서 뭔가 좀 미래가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대선을 보면은 이런 뭔가 좀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하는 탈출구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뭔가 좀 더 악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제일 그동안에 막 준비도 많이 앞서 나간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한데도 무죄 하나 만든 것도 없고 또 뭐 통합이라고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 과연 통합적인 행보를 해 오시는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지금도 똑같은 그런 뭐 나만 옳고 나만 선이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제인입니다. 그 사실은 짧게 의제는 해주시고 예. 요 발언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인입니다. 저희가 많은 의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수께서 잘 확인 안 해보셔서 많은 의제에 대해서 판단 안 하시고 계시다. 뭐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많이 냈다는 거고요. 일자리 두 번째 정책이니까 말씀 내가 마저 드릴게요. 예. 두 번째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원래 문재인 대변인을 하기 전에는 안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미 당은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랑은 다르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한 코너를 없애면서 더 했어요. 하도 삿대질이 난무해가지고 끊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한 코너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한 10분 더 쓰신 건데 자, 마지막으로 각자 한 20여 초 정도씩 토론도 끝이기 때문에 입장 연의를 좀 해주시고.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네. 심블리. 이분 거꾸로 오죠. 이제 TV 토론이 끝났고 여론조사 공표도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엄청난 가짜 뉴스가 주권자들의 눈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읍시다. 여성, 장애인, 청년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소신 투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의당 작은 정당이고 좀 가난한 정당입니다. 다른 정당 한 10분의 1 되는 선거 자금 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으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네, 승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의 피로감에다가 탄핵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진보 쪽으로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결코 정치가 바로 설 수 없고 대한민국 고도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균형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보수가 밉고 또 못마땅해도 새로운 보수의 싹은 좀 틔워주시기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비록 어제 정말 안타깝게도 1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떠났습니다만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길을 꿋꿋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표 걱정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말 깨끗하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유승민 후보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선택은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철수입니다. 말만 입만 열면 안보 하는 그 보수 정당에게 정권 맡겼더니 안보가 제일 많이 망가졌습니다. 또 양극화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입만 열면 떠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에게 정권 맡겼더니 양극화 더 심화되고 비정규직 양산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성 정치는 낙제점입니다. 국민들은 지긋지긋해합니다. 이번 선거는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오직 했으면 국회 의석 한 석도 없는 정당 후보가 1위를 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도 박과 열풍이 저는 반드시 표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 중심에 그 선두에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정치 실천해서 국민이 중심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20초 하라고 해서 엄청 짧게 네.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 네. 할 수 없어요. 네, 홍반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 원수가 탄핵되고 구속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내의 위협도 점증하는 시대입니다. 국가 비상시국에 가장 필요한 소신과 결기와 배짱 있는 홍준표 홍반장입니다. 저희가 뒤늦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실버 크로스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보수 세력이 단결해주면 골든 크로스도 가능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로 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적의 승리 꼭 이루겠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의 저희는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9일 대통령이 뽑히면 다음 날부터 바로 국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왕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또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우리나라 국내에서 얼마나 득표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주느냐에 따라서 해외 관계나 국제 관계가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바로 지금까지 불안하고 힘들었던 삶의 시간을 5월 9일 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 한국당 정유섭 선대위원장, 국민의당 문병호 유세본부장, 바른정당 진수희 선대본부장, 정의당 이정미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데 계속 못했다는 과거 얘기만 한단 말이죠. 네. 그거 퇴행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답변해드리면 되죠. 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인입니다. 예, 제인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얼버무린다 부자 몸조심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부자죠. 저희가 몸조심 해야죠. 사실 지금 더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 저희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적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스스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6개월 동안 1,600만 명이 길거리에 나가고 이랬던 것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수권 정당으로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좀 지고 우리 이런 거 사과하고 이런 거 잘못했고 그리고 우린 정말 너무 미안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스스로로서 좀 부끄럽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문제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청산이 되면 미래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무런 국민들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하고 최순실 김기춘 이렇게 몇 분 감옥 간 이외에 아무런 지난 9년 동안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물론 바른정당은 이건 좀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 할 만한 저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폐청산은요.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정농단에 관여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가지로 몰아서 경남도지사가 무슨 먼저 적폐청산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청와대에서 뭘 했습니까?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은 건 홍반장이 경남도지사에서 홍반장이 무슨 저 친박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저기 홍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홍반장도 여기 저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겠다고. 홍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개혁이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지금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무 개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잠시만요. 자유한국당 소속의 당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네. 두 분은 빙의 토론에 아주 컨셉에 맞게끔 잘 싸워주셨고요. 앞으로 3부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 상대방만 지정해서 하는 시간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유 토론을 하는데 충분히 원하는 바를 전달을 못 해가지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자유 토론을 했더니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룰을 정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이제 3번 찬스가 왔습니다. 예. 가장 잘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찰수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용어를. 철수로 하겠습니다. 네. 가장 잘하는 후보는 역시 안철수 후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싸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 토론의 초반에 싸움식의 토론이 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하지를 못하셨는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좀 토론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토론은 상당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전문성이 돋보였고요. 역시 이제 그동안에 조금 불안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뭐 당당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못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좀 답답한 게요.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이제 1년 안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5년 전에도 대통령 후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의 대주주로서 지난 5년 동안 국정 경험을 하셨는데 전 답답한 게 무슨 의지를 주도한 게 없어요. 늘 그냥 수세적이고 적당히 어물적 변명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가. 이미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문재인 후보다. 그것이 어제 토론에서 나타났다. 그동안의 토론에서도 드러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후보들 안 하셨. 정말 국민들은 그렇게 막대먹은 발언하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 정말 자충수를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트윗 검색을 쭉 해봤더니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고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응원 댓글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쟁은 페어플레이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티플레이 하면서 사람 내 그 상처를 헤집고 이러는 거 별로 좋지 않고 자동차 레이스 달리는데 옆에 막 바퀴 떼어가고 핸들 떼어가고 이러면서 옆에 밀치고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은 제가 그 우리 제인한테 하나. 한 분도 안 빼고 다 제인한테 하시면. 아니 간단하게 아니 저는 별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1라운드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네. 그 답변은 3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2등하고 그 제인하고 지금 지지율 격차 한 20% 정도 나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죠. 승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십니까? 승리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확신 있죠. 네. 2위 후보와 3위 후보 그 홍 반장하고 찰스하고 단일화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단일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네. 예, 그런데 네. 그렇게 안정적인 1위를 달리면서 2등하고 20%나 격차가 나 있는데 왜 이렇게 정의당을 못 살게 구시고 그러세요? 누가 못 살게 굴었습니까? 숟가락 후보니 어저께는 우상호 선대위원장이 그 정의당 신불리는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하시고 네. 이게 적절한 말씀이십니까?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전체의 뜻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이나 또 어떤 분들은 그 심 후보한테 가는 표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로 답변드릴게요. 한 가지는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소위 진보개혁 진영이 같이 파이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에 5월 9일 날 뽑히고 나면 10일부터 바로 인수위 없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 없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드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만 유의미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좀 조급해서 그런 것도 있다. 아니 저는 조급하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뭐 자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전략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은 매번 선거 때마다 아주 고질적으로 나오는 사표 심리. 그러니까 강세인 선거 후보들을 빼고 약자들은 다 그냥 이 민주주의 경쟁의 장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들이 너무 고질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끝났어요? 예. 네. 예,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오자빙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중앙선대 대변인, 자영당 정유섭 인천선대위원장, 국민의당 문병호 중앙선대의 미디어 유세본부장,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나오셨고요. 3부에서는 2부에서는 다르게 1회로 상대를 지목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대가 발언할 때 다른 당에서도 얼마든지
다만 손을 들고 하다 보면 손 안 들고 막 하시게 되는데 자 손 들다 삿대질이 먼저 나가. 하다 보면 삿대질도 오고 하고 삿대질이 저희가 원하는 컨셉입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분이 홍 반장. 홍 반장입니다. 이거 제가 저 김어준 누수공장 처음 왔는데요. 저 대선 TV 토론처럼 후보당 10분씩 주든지 해야지 시간 제한을 해야지 어떤 후보 막 하고 그러면 다른 후보는 아까 내가 일부에서 이거 나는 시간이 없나 해서 그거 한번 좀 다음부터 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개선을 못 하겠고 저희가 항상 이래왔습니다. 아니 그건 공평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신불리가 아까 뭐 비난은 홍 반장한테 다 해놓고 질문은 그 제인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 홍 반장이 그 성격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배심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얘기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잘못됐다는데 자기 들은 얘기 솔직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 잘하셨습니다. 확실하다. 너무 야박하신데. 자, 그러면 포인트 확실해. 공격이 들어간 겁니까?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가 자격이 가져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건 뭐. 제인입니다. 제인입니다. 뭐 제가 굳이 답변 안 드려도 국민들이 이미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있고 자격되는 후보가 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선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국민의 평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토론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걸 오히려 우리 철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좀 합리적인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민입니다. 잠깐만요. 물론 끝나신 거예요? 이제 공방이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싱겁게? 제가 아까 지적 이제 룰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이기 때문에. 승민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제일 앞서가는 거는 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계속 토론을 여러 차례 보면서 제2의 박근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만 봐도 아마 유승민 후보가 그거 물었을 거예요. 교육 관련 토론에서 수시 모집이 줄어들면 정시가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물론 이런 지적이 뭐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경제토론에서도 약간 구체적인 거 나오니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다른 무능한 대통령을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무능한 거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제 토론을 보면서 걱정이 됐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는 아까 준비가 덜 됐다 그랬는데 저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잘 전달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정확히 보시네요. 않았나 싶고요. 그 우리 심상정 후보는 여전히 토론에서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제인입니다. 네, 저희한테 걱정된다는 질문하신 거예요. 걱정 제인입니다. 네, 제인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TV 토론에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답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인들 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떠한 뭐 교육 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디테일을 갖고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제 그 말씀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수시가 늘어나면 정시가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나면 수시가 줄어들고 이게 아주 당연한 논리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저희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좀 보시면 교육 관련된 정책을 좀 보시면 아마 우리 승민 씨께서 더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좀 보고요. 승민 씨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승민 후보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승민이 좋습니다. 승민이께서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수시가 아닌 전형에서 방법을 좀 더 넓혀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당연하게 수시와 정시밖에 없는데 이거 늘면 이거 주는 이걸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자 토론이라는 자체가 좀 이게 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보다 쉽게 말해서. 잠시만요. 5번 기회가 있고
자, 자유발언은 3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5번. 네, 신불리입니다. 그 어제 토론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자평하기에 결국 또 신불리의 압도적인 승리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신불리 토론의 특징은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는 그 다른 후보들이 거론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두에서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싸우고 있는 성주 소속리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치 바깥에 소외돼 있던 분들이 자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댄데미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 반장이 덕이 없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자, 뉴스 공장만의 시간입니다. 빙의 토론. 토론회가 있으면 바로 오자 토론을 저희가 담당합니다. 오늘은 선수 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중앙선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인천선대위원장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중앙선대 미디어 유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병호입니다. 어제 이어서 그제입니까? 네, 그제 이어서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그제 이어서 정의당의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불리 이정미입니다. 네, 이미 정하셨군요. 저렇게 하는 거군요. 자, 오늘도 역시 빙의 토론이고 예를 들어서 중앙선대 미디어 유세본부장 문병호 의원입니다. 너무 길어서 저희가 찰스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찰스는 이용주 의원이 여기서 첫 빙의 토론 때 빵 터뜨려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찰스라고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철수입니다. 근데 철수하면 이게 철수한다는 뉘앙스 느낌이 있어서 아마 찰수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당의 후보를 예명이나 별명이나 혹은 이름 두 자로 이렇게 짧게 그리고 상대방을 지목할 때도 역시 찰스가 제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지목해서 해주셔야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갑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 자신의 후보가 TV 토론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상대 후보들의 TV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총평하고 그중에 한 후보를 지목해서 공격을 하던 혹은 뭐 위로를 하던 혹은 어제 TV 토론을 봐서는 앞으로 판세는 전혀 못 바꿀 것 같은데 라고 공격을 하던 그건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후보부터 제 본인 소개와 함께 이제. 네, 제인입니다. 뭐 이제 한 번만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고요. 충남 아산 출신입니다. 자, 앞으로 제인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는 어쨌든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 속에서 일단 일강 체제를 실감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 준비가 확실히 좀 돼 있는 후보임을 보여줬다. 그래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국정 철학과 통합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뭐 다른 후보 평가 좀 냉정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고 잔인하게 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잔인하고. 네. 저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 따를 때보다는 토론은 좋았으나 준비 부족은 여전했다 이런 준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제 마음이 제일 짠했던 건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세력 부족에 대한 짠함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송구스러운데 참 자격 부족이다 이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8대 대선을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가 50%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16대 36%, 뭐 40%, 뭐 4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이게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후보를 지목해서 예. 저는 뭐 오늘 사실 첫 토론에는 우리 어제 마음을 짠하게 했던 유승민 후보. 예, 그 실제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로 보면 뭐 본인의 토론 능력이라든지 뭐 수권 능력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제가 볼 땐 거의 인신공격인데 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후보의 지금 마음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 유승민 후보 마음은 어제 마무리 승민입니다. 발언, 예, 승민입니다. 예. 어제 마무리 발언과 시간을 좀 아껴 썼다가 좀 작심하고 한 그 발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어제 토론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 6차례 토론에서 줄곧 그 유승민 후보가 아주 탁월한 정책 능력, 그다음에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성, 이런 게 국민들께 전달이 되면서 하여튼 뭐 객관적인 평가도 유승민 후보가 6차례 다 올 A 받을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만 잘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해법을 오래 고민하면서 준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마침 어제 그 토론이 있는 날 아침에 좀 안타깝게도 바른정당 내부에서 10여 명 넘는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 늦게 조인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면서 바른정당이 창당되는 그 과정에는 제가 참여할 수 없어서 뭐가 어떤 말들이 오갔고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상황은 창당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잉태가 된 거구나 하는 걸 느낀 게요. 애초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정권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 내지는 반기문 총장이 오시면 그분 중심으로 뭘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두 그룹이 그냥 이렇게 같이 정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로 기결이 됐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네요. 다른 기술인가요? 예. 다른 그게 분들은, 어쨌든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전에 이순신 장군은 12척 남겨진 배로도 그 조선을 구했는데 저희들은 그 12척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시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좀 이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불리입니다. 신불리 발언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예. 네. 일단은 한 후보만, 왜냐하면 시간이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바로 물어보면 되죠. 네. 제인입니다. 네. 제인. 제가 질문했던 건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거의 인신공격성 공격을 네. 했는데 이거에 대신 대한 공격해 달라는 생각이 거죠, 지금. 네, 뭐 그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인신공격성 발언은 홍 후보 아주 일관되게 해오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린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 특별히 더 기분 나쁠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질 문제, 그러니까 능력이 앞서서 능력보다 먼저 자질의 문제, 자격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내보였다. 어제도 예외 없이. 자, 바로 그렇게 2번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그 홍 반장입니다. 저희 어제 그 지지자들한테 10분 만에 이렇게 토론하면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압이 안 돼서 좀 안타깝고요. 정치 평론가들이나 언론 평가에서 홍 반장이 굉장히 토론을 잘하는데 평가가 너무 약해요. 맨날 B만 씌더라고요. 어제 하신 분 중에서 유승민 그 후보에 대해서 뭐 명쾌한 논리 또 콘텐츠 뭐 이런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덕이 없다 그게 뭐 인신공격한 게 아니고요. 홍 반장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한테 들은 얘기를 뭐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안타까운 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질문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뭐 애매하게 돼버리고 이게 무슨 부자 몸조심하는 건지 뭐 대강 이거 뭐 1등하고 하는데 대강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 정권을 대권을 잡겠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해야죠. 그냥 두리뭉실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재인 후보한테 느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셔야 그러면 질문을 하신 겁니까 지금? 질문요. 네. 질문은 이게 이제 그 말끝마다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못했다 하면서 뭐 다시 무슨 뭐 들춰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미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